안녕하십니까. 운국의 점찰 이야기 한 주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상호에 대해서 조금 제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박나는 상호도 있고 또 쪽박 차는 상호도 있는데, 상호라고 하니 제가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요즘 같은 경제에 참 또 사업을 하시고 또 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상호는 또 대단히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성패를 가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좋은 이름, 나쁜 이름이라는 것보다는 상호로 나한테 어떤 게 진짜 좋은 상호인지, 어떤 게 나한테 좀 불합리한지 한 번 더 같이 함께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상호라고 하면은요, 다 아실 겁니다. 대박 나는 상호도 있죠. 아니, 대박 났던 상호고 지금 대박이 나고 있는 상호도 있습니다. 삼성, 현대 같은 큰 기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상호. 하지만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상호라는 거는 그걸 운영하는 운영자, 점주라고도 하고, 그죠? 대표자로도 하기도 하는데, 분을 뜻하는 게 아니고,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사업체 또는 그 매장 일을 하시는 분이 어떤 종류의 일을 취급하고 운영하고 만들고 마케팅하고 알리는가에 주목적을 두고 있는 게 상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뭐냐니까, 고객을 위주로, 대상을 위주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가야 된다는 게 상호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상향인데, 다 아실 겁니다. 쉽고 귀에 쏙 들어오고 기억에 남고, 이게 주원칙이 된다라는 거, 그건 아마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정말 나하고 상호가 대박 날까? 어떤 게 하면 장사가 잘 될까? 다 누구나 고민하는 부분이지만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대박이 나고 회사 운영이나 가게 운영이 잘 되는 데는 물론 상호란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은, 더 중요한 거 또 한 가지 더 있죠. 그 물건을 취급하는 종류와 업종과 나와의 관계, 결국 나와라는 건 누구겠습니까? 점주, 운영하는 분, 대표자와의 관계, 이거 역시도 함께 맞아떨어져야 된다, 조화가 돼야 된다. 이 두 개가 조화가 됐을 때 일의 성향도, 효율적인 것도 좀 더 높아지겠냐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전번에도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이름에도 내 사주에 모자라는 부분을 맞춰주는 게 이름이다 라고 얘기 드렸다시피,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점주 대표자와의 어떤 조합법도 무시를 못하는 것이죠. 이게 두 개가 맞아 떨어져야지. 제가 한번 경험한 건데, 이분은 물장사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물장사를 하시는 분이 상호에 토를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쉽게 알아듣도록 그냥 편하게 얘기 드립니다만은, 토는 물을 덮어버리는데, 그 상황도 어느 정도 이렇게 토도 잘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그 물을 가둬주는 그릇이나 댐처럼 활용도 잘 할 수 있는데, 이름 자체가 다 토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러면은 물장사를 하시는 분은 어떻게 됩니까? 물이 함몰되는 입장이죠.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결국 뭐냐, 상호 역시도 그분이 운영하시는 분의 어떤 점주의 어떤 가지고 있는 기운과 융화가 되고 맞아 떨어져야지 원하시는 걸 이룰 수 있고 대박이 날 수도 있다 라고 하는데,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성향이 틀리는데, 종목이 틀리는데, 아까 그랬습니다. 상호라는 거는 점주의 어떤 가지고 있는 성향보다는 그 취급하는 품목의 어떤 성향이 추가돼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과 나와의 어떤 조화를 같이 맞춰야 되는, 거기서 나오는 나법오행, 음양오행, 수리오행, 거기다가 이제 저희들이 많이 씁니다만 어떤 주역의 어떤 팔개의 어떤 논리까지 같이 작용을 해서 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많아요. 저거 하면은 대박 난다더라. 그래서 프랜차이즈 운영을 하시는 분도 있고, 다른 걸 좀 잘 되는 어떤 그런 이름을 따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보기보다 안 쉬운 게, 그냥 남들한테는 많이 알려져 있고 좋다고 했는데 나한테 맞지 않고 그 종목이 불합리하다 보니 결국은 대박나는 상호가 되기보다는 요즘 말하죠, 쪽박지 않은 상호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보시면서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삼성이 좋다고 하니까 삼성 다 따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삼성이란 자체가
이걸 어떤 명리학적이나 학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이름 구성 자체가 금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삼성이 유명하고 잘 알려져 있다고 하니 꽃집에서, 나무를 파는 꽃집에서 이름을 그대로 뭐 삼성 꽃플라워, 뭔가 좀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요, 소리 오행에서 삼성 자체가 금으로 이루어졌어요. 금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삼성전자, 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철강 이런 쪽을 뜻합니다. 쇠, 철강. 근데 이게 처음에는 철강도 되고 이러지만 또 구체적인 거는 전자, 그죠? 더 발전된 컴퓨터 같은 경우 전자 부품들 이런 쪽으로 해서 통신 쪽으로 같이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융화가 돼서. 근데 삼성이란 자체가 아주 간단한 것 같습니다만은 한 예를 든다라면은 금의 소리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금을 다스리는 어떤 그런 종류의 품목에서는 어떤 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한다라면은 거기다가 수류오행, 나법오행 모든 걸 다 챙겨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소리오행 하나만 가지고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쪽에서 계속 연계가 돼 가지고 일들이 이루어지고 만들어지고 번창하고 있는 경우죠. 그래서 결국은 뒤에는 삼성 자동차까지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이제 삼성 자체가 전자 쪽의 어떤 그런 걸로 해서 바이오 쪽까지 연결해서 같은 경우가 되어 있고, 현대 같은 경우에는 이름 자체가 화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대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건설, 토건, 이런 쪽 화토, 화는 토를 돕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더 굳건하고 단단하고, 그래서 어떤 제가 볼 때는 건설 쪽이나 부동산, 도로 쪽,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현대 역사를 본다라면은 그 앞에 계시던 분께서는 제철서부터 시작을 하셨지만은 대박나고 활용된 거는 도로공사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그죠? 그래서 도로, 땅과의 관계되는 거, 토건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 발전하고 지금도 그런 쪽으로 주 메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거기서 융화돼 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도 때가 되니까 현대 자동차로 갔어요. 아마 이런 거 의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자동차는 그럼 금 아닙니까? 쇠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은 토를 바탕으로 땅에 달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 자동차까지 해서 대박난 스타일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연계성을 가지고 더 전문화돼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는 21세기에 다 당연한 이치라고 봅니다. 근데 주 메인이 뭐냐? 가게 같으면 들어가면 메뉴가 하나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연계돼서 여러 가지가 나오듯이. 하지만은 주 메인이 뭐냐? 거기에 가지고 초점을 맞추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식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음식은 따뜻하고 활기가 나고 도움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름을 짓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참 맛있는데 내가 봐도 맛있고 누가 봐도 맛있다고 하는데 나는 왜 그럴까? 왜 이건 안 될까? 제가 볼 때는 모든 원인은 먼데 있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것부터 한 번씩 챙겨가 주시는 게 상호를 짓고 만들어가고 앞으로 일을 키워가시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될까 생각합니다. 스님, 저는 요식업을 종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종사하면서 지향해야 하고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나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품목에 맞게끔 너무 이제 이걸 하다 보면은 고민스럽게 어렵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주 원칙이 상호라는 거는 취급하는 물품의 어떤 성향이 가장 잘 쉽게 드러나야 된다는 게 주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그 품목을 운영하는 점주나 운영주의 어떤 그 색깔까지도 맞아떨어져야 된다. 결국은 이분 운영하시는 분이 음식업을 하실 분이 아니고 노래방을 하거나 아니면 체육시설을 운영해야 되시는 분인데 음식점을 한다라면 될까요? 그걸 취급하는 품목의 어떤 성향은 그대로 쉽게 살려주면서 그러고 그걸 운영하는 분의 어떤 그게 성향이 같이 맞아떨어져야 된다. 이게 대박나는 조건입니다. 뭐 이름만 가지고 대박난다라고 잘못된 어떤 그런 정보입니다. 그러면 큰일 나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대표 삼겹살 다른 거 안 붙이더라도 거창한 이름 따로 안 붙이더라도 언양 숯불구이 예를 들었습니다. 그죠? 무슨 대표 삼겹살 아니면은 이미지가 쉽고 그걸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 쉽게 알아들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단어, 그죠?
그 옛날에는 상호를 짓거나 이럴 때는 조금 무게가 있고 이것저것 많이 따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머리 아픕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들어서 쉽고 그 어떤 품목을 하는지 그 품목의 어떤 성향이 쉽게 나타날 수 있고 불러주기 쉬운 거, 그리고 그걸 운영하시는 분의 어떤 그런 조합법.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어떤 학문적인 부분에서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체크 한번 해보고 가는 것도 아주 큰 부분이 아니느냐. 물론 이게 다가 아닙니다만은 어떤 기본적인 거, 대박 나는데 어떤 그런 좋은 정보를 정리하고 찾아 나가는 것은 어떤 점주의 목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고 운영하신다라면 아마 큰 실패는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스님, 제가 수산업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저랑 무리랑 안 맞는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배운 것이 이것밖에 없어서 고민인데 저는 직업을 바꾸는 것이 좋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질문하신 분의 개인적인 성향입니다. 안 맞는 게 아니고 자기가 안 맞다고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사주를 봐서 안 맞다고 느끼는 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기운을 봐서, 그죠? 한데 이걸 갖다가 안 맞으면은 새로운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 게 당연한 정상일 것이고, 그걸 더 자기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부수적인 어떤 기운이거나 때가 안 맞거나 시기가 안 맞았거나 이런 다른 영역이 존재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조금 전에 질문하신 부분은 어떤 개인적인, 그죠? 어떤 전문성을 찾아가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참고로 자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운이 돼야 된다.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이 학문 자체가 물론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내비게이션 역할도 하고 뇌를 찾아가는 어떤 그런 역할도 하지만은 너무 자기의 어떤 근기에 꾸준함 없이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안 맞다 맞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큰 무리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고 맞는 부분도 제 경험인데요, 자기하고 맞는 부분도 자기가 발전시키지 못하고 어떤 그걸 또 만들어가면서 실현도 주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걸 못 넘어가니까 그 이상의 어떤 탑에 못 올라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걸 무시하고 잠시 안 맞다고 이걸 던지는 것도 문제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부분을 찾는 것도 최우선이지만은 그걸 넘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역량도 같이 존재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좀 바른 정보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국입니다. 소성이 하는 방송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불교 발전과 나름대로 포교의 일맥을 가지고 좀 더 중화된 불교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거리가 되시면 감사하겠는데, 좋은 얘기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그러면 저 소성이 더 힘내서 좀 더 독자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정보 많이 찾고 알려드리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국이었습니다.